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념을 모호하게 해서 혹세 무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법이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근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고통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상담을 했지만 1세대 개념 아직도 1가구로 쓰더라고요. 1가구 쓰는 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세대와 가구 개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틀리다라는 겁니다. 왜? 1가구라는 개념 자체가 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정의를 할 것이냐. 그런데도 이 가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쓴다. 세대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자체로도 너무 추상적이다 이겁니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소득세법에다가 이렇게 1세대의 개념을, 세대의 개념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정해놓고 이것도 불복을 통해 가지고 나온 대법원 판례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일단은 가족인데 이 가족은 또 누구냐? 그냥 동거인도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생계유지, 생계를 같이 한다 이거죠.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30세 미만의 경우에 몇만원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세대원으로서 되는 경우를 말하느냐, 세대주로서 나가야 되는 경우를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세대라는 개념을 아무리 세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 경우에가 세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고 또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해도 또 실전에서는 이게 과연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어렵다 이겁니다. 세법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항시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든지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불명확하면 안 된다. 세법은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불명확하면은 그걸 위헌으로 다뤄가지고 그거를 자꾸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없애야 되는데 특히 유사매매 사례가 같은 거 이런 개념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위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될 법원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으로 나가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것이다. 세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 하나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위헌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막 달라들고 이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만들어 놓으면은 장땡이다 이겁니다. 그냥 누가 하나가 이거 안 돼? 지켜야지 하면서 일단은 과세 처분해버리고 불복해봐. 그럼 불복하면은 누군가가 막 법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뭐, 어련히 했겠어? 뭐, 국가가. 뭐, 이런 식이죠. 가제가 개편이니까. 자, 세법이 개념을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나름대로 정해 놔도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현실에서 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부동산 정책 나 자신 있다. 정책. 내가 집값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부동산 정책 자신 없다고 하면 누가 대통령 시켜주겠냐 이거예요. 이재명 뭡니까? 그분도 한다잖아요.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누구나가 다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민주정부라고 강조하는 이 정부가 벌써 30년 나왔잖아요. 민주화의 역군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화를 역군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이때가 뭐든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분란이.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모호한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령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보면은 투기용 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기용 주택.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비필수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그리고 부담 강화의 원칙. 그 다음에 불로소득이 없게 하겠다. 불로소득 없애겠다. 그 다음에 또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하겠다.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 다음에 기본주택 개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계곡 시설물 철거하듯이 하면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수요다. 수요는 세금 부담을 높이면 된다. 세금 부담 높여 부동산을 잡겠다. 언론 기사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하겠다. 신설해서 이게 주택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거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개념이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자신 있다는 이게 용어예요. 이게 정책의 기본 용어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세금만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특히 이 부담 제한 총량 유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이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개념을 모호하다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개념이 모호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제가 고시를 10년 동안에 17번 본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간결, 명확하게 답안지를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의외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쥐어짜는 겁니다. 쥐어짜면은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적어요. 처음에는 막 겁이 덜컥 나가지고 가슴이 철렁 앉죠. 이게 오래 떨어지면 어찌나 하는데도 막 적어요. 알아서 쥐어짜가지고 적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도취가 돼가지고 그래도 적어지네 하면서 야 머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간결 명확하게 적지를 못하면 일단 불합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연체로 적는 거, 개념이 모호한 거, 이거는 다 관념의 유의에 불과합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여기서 항상 말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투기 세력이 누구냐, 투기의 개념이 누구냐, 투기 개념이 뭐냐,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항상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그 개념을 정리 안 하고 자꾸 다주택자가 투기다, 투기 세력이다 하다가 지금 이제 정권 말기까지는 와가지고 1주택자가 또 투기 세력이다, 집값 올라간 1주택자 이렇게 되니까 개념이 모호하니까 주관적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다 이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도 이제 조세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가공세금 계산서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그 기준을 누가 대하느냐 이거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공이다 이렇게 묶어내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납세자가 공무원 상대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은 긍정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본다는데 억울하면 불복해 그냥. 그러니까 불복하라고 하면은 그 불복의 절차를 다 거치는데 전부 다 각 단계마다 공무원 만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니까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 데려다 놓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까봐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을 상대하는 그게 힘든 겁니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니까 안에 있을 때는 막 부정적으로 보다가 밖에 나가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변함이 없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내가 공무원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강하게 해야 아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접받는 재미로 공무원 생활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는 또 그게 아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제 갑이 을이 돼가지고 이제 고개 숙이고 막. 개념이 모호하지 못하고 법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본다는 그런 것이 통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부동산 우리나라의 큰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게 이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그냥 힘들어 합니까? 편갈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35% 40%가 그냥 내 편만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세금 정책을 그렇게 펼치면 나머지 60%는 고통스러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부가 창출이 되겠느냐 이거요.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펴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편가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저 정권에서 또 이 정권으로 왔다 갔다 정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납세자의 고통은 변함이 없더라. 오히려 고통이 총량이 더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고통 강화, 부담 강화가 더 올라간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납세자를 고통을 주려고 더 강화를 시키는갑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납세자 고통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담 제한 총량 유지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같이 제가 1세대 1주택, 1세대라는 개념 없애버려야 된다. 인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별로. 그러면 세대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추상적인 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인별을 가지고 이거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 인격마다 한 사람씩 1주택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담 총량, 그러니까 감면 총량을, 세액을, 총량을 정하자 이거예요. 감면 세액을 할 수 있는. 비과세를 폐지해버리고, 비과세 부분을 없애버리고, 감면으로 돌리고, 감면을 단지 내 인생에서 총량을 정하면 된다. 이제 감면해줄 총량을 정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부담 제한 총량이 내가 말한 그거를 본따왔나?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죠. 제가 정치인이라면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이 세대 개념 없애버리겠다. 인별로 하겠다. 그리고 감면은 인생의 자기 평생에서 총량을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어요. 저는. 그리고 무슨 종부세 상위 2%. 아니, 종부세 상위 2%면은 1.9999%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2.0001%는 안 하고, 1.9999%에 걸린 사람들은 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상위 2%에 걸렸는지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가 공시지가를 또 그걸 공시가격으로 해가지고 상위 2%도 아니고요. 그냥 일렬로 싹 세워가지고 해년마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종부세 나갈 사람들 다 순서대로 계산해가지고 2%에 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맨날 해년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년마다 그 2% 안에 빠져나가려고 또 영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정보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빼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개념 가지고 자꾸 하면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의 개념이 부동산을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싶지. 안 그래요? 가져도 저기 농막 가지고 싶냐고요. 아방궁 가지고 싶지. 사람의 본능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3평짜리 농막에서 살고 싶습니까? 3,500평의 아방궁에서 살고 싶습니까? 같은 1주택자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방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울에서도 인프라가 잘 되는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딴 데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이 무슨, 그러면 이 나라에서 맨날 어떤 도인이 데려와도 안 가져도 되는 부동산, 나 부동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도인은 그야말로 순리에 따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능의 마그마가 끓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의 마그마가 없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고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도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고가 그렇게 열리는 사람을 그걸 보고 도인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도인이 저 멀리 가가지고 무슨 욕심 없이 사는 거, 그런 사람이 도인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화를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정의를 입에다가 바르고 사는 사람들 치고 그게 앵무새가 아닌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본능의 마그마가 있는 거를 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는데 자꾸 입으로는 이렇게 엄한 소리하고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로남불 사람이 누구를 위한다고 정책을 펴면은 그게 다 이상한 정책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욕심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무슨 남 보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로남불 사람들이 자꾸
정책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투기용과 투자의 개념을 구분해라. 일단 그것부터 구분해라. 그리고 비필수 부동산이 뭐냐 이거예요. 비필수 부동산이. 필수 부동산이 있고 비필수 부동산이 있냐 이거. 이런 용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어떤 교과서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재명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관적이다는 거 아니에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개념을 내가 만들어내 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못할 거 없다 이거예요.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 내가 하자는데 뭐가 문제 있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위험의 소지가 엿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 없애겠다. 불로소득이 도대체 뭐냐 이거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어떤 거를 불로소득으로 말해? 불로소득의 개념을 먼저 정해라.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가 뜨면은 다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다 비추는 거지.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비치고 어느 쪽은 비치고 내 편은 비추고 내 편은 안 비추고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거요. 자연은 다 사람들이 보면은 편안해해요. 자연은 불편부당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 갈등, 모략, 모함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골이 깊게 패있어도 자연으로 가기만 하면 자연은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골을 깊이 패인 골을 다 메꿔준다 이거. 자연에 벗어다 보면은 정치인은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양철판을 쫙 좁혀가지고 핀 그 마음의 주름, 그 계곡이 마음의 골이 그렇게 깊고 그런 이상한 골이 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결국은 그 골대로 한다 이겁니다. 자연과 같이 불편부당하지 않고 포근하게 만인을 감싸주는 물 흐르듯이 하는 정책을 피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운동, 골프 같은 것도 내가 300m 보내고 싶다고 맘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을 빼라고 하지만 힘 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이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라고 용 써가지고 벨폼을 만들어가지고 내 이름 만들어가지고 치면은 누가 골프 PGA 가가지고 우승해야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 이치가 녹아있는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나도 그 이치의 순리대로 합치한다 이겁니다. 순응을 하고 순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물 흐르듯이 간다라는 겁니다. 기본주택.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주택 중심으로 뭐를 하겠다. 기본이 뭔지. 분양주택인데 분양주택을 공급을 한다는데 적정하게 분양하겠다. 이거 적정하는 도대체 그러면 20%가 적정하냐 50%가 적정하냐 100%가 이것도 이런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뭐를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펴느냐 이거예요. 액수와 기준 수치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또 공론의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계곡 시설물 철거하듯이 하면 된다 이거. 자기가 이걸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아니 국립공원에 계곡 그런데 시설물 철거해가지고 무단 점유한 사람 당연히 나가게끔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듯이 부동산을 정책을 한다. 아니 부동산 가진 사람이 계곡 시설물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요. 다 내 돈 주고 세금 내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유를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계곡 시설물 철거하듯이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인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는 세금 부담 높여가지고 부동산 잡겠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정권 하에서 수요 잡는다고 안 해본 거 없잖아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원을 그려요. 조정지역을 많이 그려요. 크게 그려요. 넓게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거래를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양도세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거래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거죠. 종부세 부과 많이 하고 세율도 높이고 중과도 높이고 장독금도 안 해주고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혜택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집값이 잡혔습니까? 오히려 이 정권만큼 더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이재명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아하, 집을 또 사라는 말이구나. 집값 올라가니까 빨리 사라는 말이구나. 이제는 안 속는다. 진짜 이제는 집 살란다. 라고 이렇게 벼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입증을 해줬으니까, 검증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혀지겠느냐.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무슨 이런 자의적인 개념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겪어봤지 않습니까?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하겠다. 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 가격이 뭐 올라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내려가면 또 사주고 뭐 그렇게 해가 하한선을 받쳐주고 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수요 가격 억제로 세금으로 그냥 꽉꽉 누르겠다. 이렇게 공사가 만들어지면 이 공사가 이 집이 그러면은 뭐 지금 뭐 1, 2억 주고 집 살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 중위권 가격이 다 11억이 넘는데 한 채 살려고 11억 걸려요. 그럼 100채 사보십시오. 1100억이잖아요. 그러면 1000채 사보십시오. 조 단위가 넘어가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정권이 탄생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부채 총량의 50% 이상을 지금 채무 부담을 했다고 한다는데,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찍어내면 이거를 집을 다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세금을 더 풀어가지고 또 하겠다.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노숙자를 위한다고 노숙자 기금을 만들어요. 노숙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증세를 해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세금 못 내가지고 또 노숙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노숙자 위한다고 하다가 노숙자를 만든 꼴이다. 그거는 예전에 국정감사 통계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려고 징수를 빡세게 하면은 결국은 세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하잖아요. 결국은 주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면 결국은 다 올려버리죠.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죽는다.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없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엄마 장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동영상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30년 사업을 한 사람은 세금으로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없어가지고 세금만 냈다고 교도소 가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 부가가치 창출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은 뭐라도 재원이라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편이 35%만 꽉 잡으면은 정권 유지한다 라는 그게 정치인들이 목적이라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 유지하는 사람들 그 35%만 잡고 갈라치기 해버리면은 정권은 또 유지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 대한민국 코라는 선박이 침몰되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뭐를 못하겠냐 이겁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뭐 야당 후보라든지 뭐 여당 후보라든지 제발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해봐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간결 명확한 말을 한번 해봐라. 거기서 간결 명확하게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여야를 떠나가지고 제발 좀 모호한 개념 쓰지 말고 간결 명확한 개념을 써라 이겁니다. 그 개념을 쓸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면은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참 불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